공천 과정에서 과거 막말 파문으로 이상하게 유명해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아파트 구입 과정과 관련한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저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파장이 일고 있는 이번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이 더 드러나면서 총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대출 사기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왜 대출 사기라는 극단적 표현이 등장하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4.10 총선을 12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자녀와 관련한 부동산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지요. 이게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십억 원대 주택을 공여한 경기 화성을의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취업도 안 한 딸이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경기 안산갑에 역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2017년 서울 성수동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이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아들은 22세로 22살로 군대에 있었습니다. 11억 원에 산 해당 부동산은 현재 30억 원도 넘는다던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빠 찬스로 건물주가 된 것이지요. 내 집 장만은 엄두조차 못 내면서 값싼 월세방을 찾아다니는 2030 젊은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더 파보면 뭔가 분명히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같은 당 양문석 후보의 경우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큰딸이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이 부모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아서 보태줬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양문석 후보의 딸이 취업도 하지 않은 대학생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양 후보는 대출의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했지만 역시 후보 사퇴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문석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불량품이라고 막말을 한 전력이 드러나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일까?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양문석의 말은 그냥 무시하겠다, 쌩까겠다 이런 뜻처럼 들리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양문석과 관련한 해당 논란에 기름을 붓는 그런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논란이 더 불거졌습니다. 이번 논란엔 대출 사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논란을 요약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문석이 31억 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촉이 빠르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단박에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양문석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 즉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학생 딸을 앞세워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 원 집값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조선일보가 확보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양문석이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의 리코데브라는 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 5,4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집을 담보로 약 6억 원을 빌렸다는 의미이죠. 참고로 작년 기준 대부 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였습니다. 거의 20%였는데 양문석이 평균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한 달에 1,200만 원씩 내야 하는 그야말로 고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처럼 비싼 금리의 대출을 양문석은 5개월 뒤 갚습니다. 양문석의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됩니다. 대신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가 양문석의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정부 대출 규제를 따라야 할 새마을금고는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조선일보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측에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해당 대출은 주담대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양문석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 대출이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문석 딸이 제출한 사업자 대출 서류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내준 것뿐이라는 것인데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새마을금고의 추가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출 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2021년 4월에 사업을 한다면서 11억 원을 빌린 양문석의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블로그 제목은 밴쿠버 주간 일기였는데 11월 초부터는 현지 생활을 담은 기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 부동산으로 수억 수십억씩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여러분께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드러난 사건의 성격을 보면 사기 대출 혐의가 그런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면서 대부업체를 끼워놓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수성새마을금고 측 또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조선닷컴에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가 보도까지 나온 마당에 양문석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어제 첫 보도가 나왔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오늘은 기자가 반론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나 문자를 해봤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공영훈 아빠 찬스 논란도 그렇고 양문석 딸 대출 사기 논란도 그렇고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의 남편의 다단계 변호 수임 논란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2의 김남국 코인, 즉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책무를 다하기보단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열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것인데요.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